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절대 아무 곳이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부터 중요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나 모아타운을 보면 이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투자의 위험성과 시간과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개정되고 있는 법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우니 이젠 꼭 할 곳만 투자해야지 막연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절대적으로 구청에 위반 제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적어도 동의서 접수가 된 곳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해보니 위반 제한만 하는데 2020년부터 준비해서 근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절차대로 간 것이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란 공고가 난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시간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흥창 역세권 재개발이나 합정 역세권, 원효로 일가, 효창 역세권 등등 공란 공고가 난 곳으로 투자를 해야 그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세권 재개발 투자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보시면 가흥창역, 마포역, 대흥역 인근을 보면 레미안, GS자이, 현대, 롯데캐슬, 더샵, 포스코, 대림이 편한사상, SK뷰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은 곳은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동마포 쪽은 이렇게 많은 아파트 대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재개발 투자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맛보신 분들은 재개발에 대한 매력을 알고 투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 인근으로 해야 그 신축 아파트 거래가가 재개발로 성공되면 그 가격에 대한 키 맞추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아타운은 2024년 8월부터 개정된 법 요건에 맞추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동의율 60%, 토지 50%, 또 동의자 중 공동주택 20년차 노후도 동의자 20% 이상 되어야 하니 이런 요건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정된 곳은 이미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모아타운이 충족 조건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능력은 일반인이 할 수 없습니다. 새 개정법으로 조건 충족은 전문가 영역이고 범위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정하는 것도 어렵고 완벽하게 조건을 맞추는데 접수해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인지라 누가 돈을 들여 일을 해줄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 주거정비 지원 기구에 들어가서 가로주택 정비 검토를 하면 이렇게 면적 설정에 대강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역을 주어야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고 부동산은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으니까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망원동 모아타운이나 성산동 모아타운, 성산동 200번지 일대에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공고 난 곳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성산동 165-72번지 일대가 시공사 선정으로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보면 같은 시공사들이 구역별 차츰 진행이 돼 간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성공하려면 정부 정책과도 맞아야 하고 서울시와 구청,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같은 성향이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도 같습니다. 실례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뉴타운이 2002년 이명박 시절을 거쳐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이어지는 마포의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진행하면서 입주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곳들이 몇몇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포가 천지개벽하고 북아현 뉴타운이 아파트촌이 된 것은 정부 정책과 맞았던 시절을 잘 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여당이 주도했을 때 내수시장의 자율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였던 터라 가열 현상이 없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결국 이 비용을 지불하는 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나 부동산 구매 수요자라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촉진법을 통해 사업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행정청 인가를 한꺼번에 내림으로써 길게는 14년에서 15년까지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을 5-6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가칭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해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 동시수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개최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초기 사업비를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기금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의 1.3배,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1.1배 추가 허용하는 시기며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현재 1.4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합니다. 재건축 초과 이환수 부담금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인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고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의 경우 규제 지역 외 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최대 40% 범위 감면하고 주택연금 한도 70%까지 분담금 납부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완화해주는 정책은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등 이번 정부의 정책 완화해줄 때 서둘러 하시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합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일전의 주택 재건축 구역 중 마포구 신수동 406번지 일대가 해제된 이후 동네가 점점 더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고령자들 능력 안돼 신축을 못하니 임대료 떨어지고 매매도 쉽지 않은 동네로 전락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신축 아파트를 지어 레미안 마포 웨스트림 아파트는 요즘 23억에서 26억의 가격이 형성되어 극명하게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시 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해준 곳이었는데 해지 안하고 진행했으면 깨끗한 동네가 되었을 것이고 삶의 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수십 년간 해오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금이 되면 신축 아파트 매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개발 빌라를 사서 몸테크 하면서 마련을 했습니다. 87년 현대건설 근무할 때 소유한 구축 빌라가 재개발되어 사다리 역할을 해주어 저에게 첫 입주 아파트가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해주었고 그 아파트를 토대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개발 조합장들과 조언과 정보를 받아보니 진행될 수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공고가 지정된 곳이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구청 도시계획과의 접수라도 된 곳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 공급 확대하려고 애쓰지만 재개발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정부도 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딱 정해진 곳만 접수된 곳만 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이 알려드리는 것이니 역세권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투자는 꼭 이런 곳에 투자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